안녕하세요. 앤디의 부동산 랩 앤디입니다. 예, 오늘은 2019년 12월 16일, 현재 시간 오후 7시 50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 오늘 회사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 후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부에서 또 부동산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전에 처음 몇 번에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는 나름대로 긴장도 되고 두려움도 좀 있었는데 이제는 글쎄요, 어느 정도 이제 면역이 돼서 그런 건지, 그런가 보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예. 저도 그래서, 시간을 내서 한번 자료를, 다운받아가지고 프린트해서 들여다봤는데요. 역시나, 기존에 발표했던 대책에다가 덧칠을 좀 더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오늘 방송은, 뭐 정부에서 이제 이렇게 또 나름 강력한 가로 열고 물음표 가로 닫고, 이게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누구한테는 또 될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뭐 기존 대책을 기존 대책에다가 이제 뭐 금을 한번 더 씌웠다, 뭐 그런 느낌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느낌을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사실 뭐 수도권 비규제 지역, 그 다음에 이제 지방, 소액으로 이렇게 투자하는, 그, 뭐라고 할까, 나름, 가난한 투자자, 소액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서울을 투자할, 엄두는 사실, 나지가 않았었습니다. 근데 오늘 뭐 발표한 그 대책 내용을 저도 이제 이렇게, 프린트를 해서 좀 들여다봤는데, 이제 서울에 다주택을 가지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강력한 대책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용을 보면, 뭐 정부에서 이제 투기적 대출을 규제하겠다.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 일단은 대출을 강화를 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세금도 강화를 했고, 글쎄요, 그게 큰 꼭지이고, 뭐 나머지는 기존에 했던 얘기 또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그 홈페이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가시면 실제 원문을, 다운받을 수가 있으신데요. 2번,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최종본. 요걸 한번 클릭하고 간략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내셔가지고 원문을 먼저 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미디어들이 하는 얘기를 들여다보시는 게 이해하기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그 방송들, 대중적인 방송들이 하는 얘기를 뭐 필터링 없이 귀담아 듣는다라고 하면 나만의 주관을 세우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차가 좀 이렇습니다. 뭐, 이게 보면, 뭐,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뭐, 기존에처럼, 이렇게, 요번에도, 정부 입장에서 내가 왜 이러한 그 대책을 발표하게 됐는지, 그런 배경 설명, 뭐, 최근에 이제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뭐,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실, 예상은 어느 정도 했었습니다. 예상은 어느 정도 했었기 때문에, 저도 사실, 저도 이제 그, 수도권에,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에, 집을 한 채, 이번에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를 했고, 실제 이제 잔금은 이제 내년 1월 초에, 내년 1월 말에 잔금을 치르게 됐는데,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올랐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정도쯤이면, 정부에서 또 이제, 기존에도 그래 왔던 것처럼, 또 그 부동산 대책을 하나 내놓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뭐 이제 적당히 오른 시점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가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용인 수지에 있는 집은 하나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를 했고, 그거를 이제 내년도에
잔금이 어느 정도 들어오면 또 이제 또 도움이 되겠죠. 개인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렸고, 그래서 지금 오늘 그 발표한 대책을 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볼 때는 정부 입장에서 하는 얘기가 다 그렇죠. 최근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고요. 많이 올라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대책을 발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눈에 띄는 내용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내용은 좀 그렇고요. 이게 다 그런 것들이죠. 한번 나중에 시간 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대책은 이제 이 편은 그런 것 같아요. 강남 4구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참 이것도 그림도 이렇게 좀 아이고, 이게 이제 빨간색이 이제 올해 주간 가격 상승률인데, 지금 최고 오른 게 0.25%. 정부 입장에서 이제 한국감정원 좀 약간 이제 보수적으로 발표하는 그런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발표를 한 것 같고, 오히려 이 그래프를 보여주는 거는 2017년도 녹색입니다. 그 다음에 2018년도 파란색. 그러니까 이전 대비 올해 그렇게 많이 오른 게 아니다. 그렇지만 올랐다라고 하니까 이쯤에서 대책을 하나 놓는 게 좋겠다. 정부 입장에서는 최근에 집값 급등을 용인을 하지 않는 거죠.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제 스스로의 입장을 이렇게 정당화하는 그런 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그래프를 가져왔는데, 실제 시장은 그렇게 인정하진 않죠. 지금 서울 급등하고 있고, 서울뿐만 아니라 지금 경기도 곤역은 더더욱 많이 오르고 있죠. 최근에 저도 이제 주간 상승률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과천이라든지 수원 영통이라든지 이런 지역들. 최근에 더 걱정이 되는 건 전세가 상승률을 동반한 급등이기 때문에 무서운 거죠. 여하튼 간에 최근에 3페이지 보면 3페이지 제가 볼 때는 이게 시장에 도는 풍부한 유동성, 사실 지금 갈 곳을 잃은 이런 돈들이 주택시장에 많이 몰려들고 있죠. 경제가 그렇게 좋은 상황도 아닌데 이렇게 부동산 시장에 지금 주택시장에 돈이 유입이 되면서 지금 과열이 재현이 되고 있다. 이 M2가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거는 이제 가용한 실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년 내에 그 유동자금을 나타내는 것은 M1, M2가 있는데, M1은 이제 바로 쓸 수 있는 거, 바로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주머니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M2는 1년 이내에 바로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 M2가 지금 늘어나는 모습을 보면 2014년도에 2,000조 원이었는데 지금은 2,800조.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러니까 시장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유동자금이 흘러다니고 있기 때문에 주택시장이 지금 오를 수밖에 없는, 돈의 가치가 하락을 하니까, 이 돈의 가치가 하락하니까 본인들의 이제 자산을 방어하기 위해서 실물 자산인 부동산에 돈이 몰리는 거죠. 자, 그렇고 항상 그래 왔듯이 이번에도 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4페이지. 대출 규제를 강화했고, 그 다음에 세금을 세게 지금 강화시켰습니다. 대출을 강화시켰고, 그 다음에 세금 부담을 강화시켰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사실 크게 와닿는 내용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5페이지 보면 5페이지 보면
예, 이제 그 대출을 타이트하게 관리하겠다. 기존에는 이제 투기 지역, 투기 과열지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서울 같은 경우에 기존에도 사실 40%만 그 대출이 됐었는데 지금은 더 쪼개가지고 9억 이하 분에 대해서는 40%만 대출해주고 9억이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20% 적용을 하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시가죠. 시가 9억 원이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억 원이라고 하면 10억 원짜리 그 아파트를 살 때 9억 원 이하니까 9억 원 이하의 40% 그러니까 3억 6천만 원 빌려주고 이제 9억 초과 분은 1억이죠. 9억부터 10억 사이니까 1억이니까 1억에 20%니까 2천만 원. 그러면 3억 6천에 2천만 원이니까 3억 8천을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아, 여기 밑에 나왔네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한 14억 원의 아파트를 살 때, 이제 9억 원까지는 40% 해주고, 9억을 초과하는, 이제 9억에서 14억 사이, 그러니까 5억에 대해서는 20%만 적용을 하면, 예, 4, 9, 36, 3억 6천에다가 5, 20, 1억, 그러니까 4억 6천을 최대로 대출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서울의 웬만한 그 신축 좋은 아파트들은 10억이 넘을 텐데 대출을 더 쪼임으로써 예, 글쎄요 서민들 서민들 대출받아서 집 못 사게 만들어 버리는 정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하튼간에 그리고 뭐 이제 밑에 보면 초고가 예, 시가 10억 원 초과하는 예, 비싼 그 주택에 대해서는 예, 개선 여기죠 이게 주택 구입용 주택 담보 대출을 금지시킨다. 돈 있는 사람만 사라. 대출 안 해준다. 예, 15억 원 초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돈 있는 사람만 집 사라는 거죠. 예, 대출 뭐 갈수록 글쎄요 이게 이게 이제 그 뭐 중산층에서 이제 뭐 고소득층 예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사다리들을 다 잘라버리는 거죠. 서민들도 이제 중산층 그 계열로 올라가기 위해서 뭐 대출 받고 집 사고 이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게 막아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고 6페이지 보면 6페이지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예. 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 강화. 그러니까 고가 주택의 기준을 이제 기존의 공시가격 9억 원에서 시가 9억 원을 변경을 했네요. 예. 공시가격이 9억 원이면 뭐 시가로는 기존에 한 뭐 11억 정도 됐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시가로 보겠다. 시가 9억 원. 자, 그래서 이제 서울에 있는 웬만한 그 주택을 대출받아서 구매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그 자금의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 이 말은 거꾸로 해석을 하면 서울에 투자를 하지 말고 오히려 그 비규제 지역, 예, 반대로 해석을 하면 예, 비규제 지역에 문을 열어놓은 것 같아요. 예, 오히려 이렇게 되면 이제 경기도에서 이제 이런 그 뭐 투기 지역, 투기가열 지역,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이 안 들어간대. 그런 지역들이 오히려 그런 그 수요들이 반사적으로 몰리지 않을까. 쉽게 얘기해서 풍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뭐 경기도뿐만 아니라 예, 인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방까지 예, 제가 볼 때는 뭐 투자 수요도 이런 지역으로 더 흘러가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도 이제 이제 부동산에 관심 있는 직장 동료하고도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또 얘기를 했는데 서울 지역은 이제
글쎄 이제 규제가 더 세지고 강화돼서 지금은 굉장히 집 사기가 힘드니 만약에 집을 지금이라도 늦었다고 생각하겠지만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겠다라고 하면 이제 경기도권 혹은 이제 지방 쪽 이제 투자로는 지방을 보는 게 좋겠다. 그렇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그 조언을 줬습니다. 예, 그리고 뭐 7페이지 보시면 눈에 안 들어오니까 예. 7페이지도 뭐 이제 뭐 사업자 대출 다 어렵게 하겠다라는 거죠. 기존에 1.25배 이상에서 1.5배로 강화시키겠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뭐 8페이지에서는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해서 갭 투자를 방지시키겠다. 그래서 서울 보증보험에 얘기를 해서 그 전세대출 보증보험을 제한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겠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시가 9억 원 초과는 뭐 대출 받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전세로 들어가기도 힘들고, 정말 그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전방위로 지금 아주 그냥 저인망으로 그냥 뭐 그 빠져나가지 못하게 아주 그냥 규제를 아주 너무 심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이제 추가적으로 9페이지 보면 이제 세금 부담을 강화시키겠다. 참 이런 그 세법은 정말 쉴 새 없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뭐 세법뿐만 아니라 이렇게 부동산 대책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기존에 18번 대책을 발표했는데 오늘로 치면 19번째 대책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정말 덕지덕지 계속 대책을 남발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글쎄요 이렇게 대책을 발표하고 나서 제가 볼 때는 또 한동안 관망세를 나타낼 수가 있겠는데 글쎄요 서울 지역은 지금 대출 규제를 더욱 강화시켰고 또 세금 부담도 더더욱 강화시켜서 매도 물량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정부가 오늘 비서실장이 또 그런 얘기를 했죠. 정부의 이제 다주택자들, 정부 내에 있는 다주택자들, 문재인 정부 집권한 이후로 이들 평균적으로 뭐 3억 이상씩 뭐 돈을 벌었다라고 하는데 뭐 김수현 정책실장이나 뭐 다른 사람들은 거의 뭐 10억 이상씩 돈을 벌었죠. 지금 현재 양도차익 같은 경우에. 그런데 그 퇴로를 이번 대책 발표를 통해서 퇴로를 열어줬더라고요.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뻔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람들 글쎄요 강제로 세금 부담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사실 그런 뉴스 기사를 보고 좀 약간 좀 화가 나더라고요. 본인들은 그렇게 글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하자 없게끔 그렇게 대책으로 지금 다 만들어 놔가지고 아주 합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본인들은 이렇게 돈을 벌게끔 하는 거죠. 뭐 여하튼 간에 종부세 세율도 근본에 상향 조정을 했네요. 조정 대상 지역에 2주택 가지고 있고 3주택 이상 3주택 이상 및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그걸 가진 경우에 이렇게 종부세도 강화했다. 그리고 세 부담도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세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 확대했다. 예, 세금을 엄청 또 거두려고 하는 거네요. 그리고 뭐 이제 그 1주택 보유 고령자 세액 공제는 좀 해주겠다라는 건데, 예, 뭐 기존에 10%에서 20%, 20%에서 30%, 30%에서 40%뭐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예, 그건 그렇고 뭐 딱히 그 다음에 예, 또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도 더 까다롭게 한 거죠. 예, 기존에 이제 보유 기간에다가 새로 나온 대책에는 거주 기간 요건을 추가를 했죠. 거주 기간 여기 밑에 나와 있는데, 예.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최대 80%까지 하는데, 거주 기간 할 경우에 거주를 10년 이상 할 경우에 40% 해주고, 그 다음에 보유를 10년 이상 할 경우에 40% 해주고, 거주도 10년 이상 할 경우에 40%. 그래서 최대 80%까지 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주를 해야지만 이런 것도 챙겨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예, 뭐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 요건을 또 추가를 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 등록 임대주택도 거주 요건 2년을 충족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해준다. 그러니까 의무 임대 기간을 마친 임대주택에 나중에 2년을 거주를 해야지만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네요. 참 이것도 예, 임대를 다 하고 나서 2년을 거주를 하라고 이제 그러니까 뭐 그 일반 민간 임대주택 같은 경우 10년을 보유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또 2년을 더 거주를 하라고 하니까 참 이런 어거지가 없는 굉장하죠. 예. 그 다음에 밑에 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 주택수의 분양권도 포함한답니다. 분양권은 이게 주택이 아닌데 주택수에 포함시켜서 다주택자가 양도소득세 중과시에 이것도 포함시킨다. 그러니까 분양권 투자도 이제 하지 말라는 거죠. 예.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니까 다주택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7번 뭐 다른 건 그냥 그렇고 7번을 보면 이게 요번에 출구 전략을 그러니까 퇴로를 만들어 준 건데,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반 세율로 팔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러니까 10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됩니다. 10년 이상 보유를 하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적용을 한다. 자, 이게 참, 그러니까 정부의 지금 이제 고위 공직자들, 예, 뭐 기본적으로 뭐 몇 억씩 지금 최근에 집값 급등으로 인해서 예, 시세가 많이 오르신 분들 지금 정리하라라는 사인이죠. 참 이걸 보고선 야, 이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 중에 다주택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시켜주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시켜주겠다. 대신에 예, 2020년 6월까지 팔아라. 예, 그 얘기죠. 2020년도 6월까지. 예, 지금 뭐 정부의 고위 관료자 중에서 지금 여기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겠죠. 예. 이번에 털고 가라는 얘기죠. 예, 이게 털고 나면 이제 또
만약 시장이 더 이상 또 꺾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내년도 상반기에 또 한번 강력한 대책을 내놓겠다. 그게 입장이었죠. 예, 그리고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하겠다. 라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서울 집값 상승 선도지역 13개구, 13개구하고, 그 다음에 과천, 광남, 하남까지. 그러니까 서울의 13개 구와 여기 있네요. 예,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용산, 서대문, 중구, 광진, 과천, 광명, 하남에다가 예, 경기도 광명, 하남, 과천 여기 들어가 있죠. 집값 상승 선도적. 그러니까 여기 척 보고 최근에 사실 수원, 예, 팔달구 거기서 이제 재개발 지역 그 정비 사업 이슈 등이 있는데 예, 거기도 빠져 있네요. 그래서 이 말은 수원이나 이런 지역은 더 오를 것 같습니다. 느낌이. 예, 수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대전도 뺐죠. 대전. 예. 대전이 지금 굉장히 핫한데 지방은 건드리질 않았습니다. 예. 서울에 이제 서울 수도권은 웬만한 데는 광명하고 하남하고 과천만 넣고 그 다음에 서울하고 이렇게 했는데 예, 지방은 건들질 않았죠. 대전 같은 게. 대전이 오히려 서울보다 지금 올해는 더 뜨거운데 대전은 넣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보면 굉장히 자기들 입맛대로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정부 입장에 입맛대로. 저도 이제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저는 이제 소액의 이제 비규제 지역, 예, 지방을 중심적으로 하는데 이제 서울에 투자를 하신 분들은 굉장히 좀 예, 분통이 터질 것 같습니다. 예, 정부가 하는 이런 대책들 보면 정말 서울 집값을 아주 그냥 깡패처럼 잡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 발표한 대책을 보면 지방 쪽을 규제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예, 지방 쪽을 규제한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 반사 효과로 제가 볼 때는 지방 쪽이 오히려 더 뜨거워지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도 요번에 이러한 대책들이 적용이 안 되는 지역들, 예, 비규제 지역들이죠. 그런 지역들은 사실 요번에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예, 받지 않을 것 같고요. 서울이 굉장히 좀 타격이 심할 텐데, 예. 글쎄요, 이것도 이제 서울은 사실 이제 고가주택들, 이제 세금 부담이 더, 가중이 되는 거죠. 예, 세금 부담이 더 가중이 되고, 또 대출도 어렵고, 글쎄요, 이제, 임대주택으로 이제 등록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 지금, 오히려, 퇴로를 열어준 거는 이제 10년 이상, 예, 보유한 주택들에 대해서는 퇴로를 열어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좀, 굉장히 불공평한 측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입맛대로, 정부의 입맛대로 이렇게 대책을 내놓는 걸 보면 참, 누구를 위한 대책인지, 예,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드네요. 예. 이 정도로 좀 각서를 하고요. 예, 정리를 하고, 근본 대책도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대출 규제 강화, 그 다음에 세금 강화로, 크게 규정 지을 수가 있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지방시장은, 거의 영향이 없을 것 같고요. 예. 오히려 반사적으로 더 뜨거워지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이런 시중에 풀려있는 M2 유동성들이, 예, 비규제 지역으로 많이 흘러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경기도 이제 비규제 지역들, 예. 그 다음에 예, 지방 이런 시장들이 오히려 더 영향을 받지 않을까, 풍선 효과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은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